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거가 이제 현실의 어떤 공식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와 어떤 체감 지표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1, 2, 3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국가들도 기존의 고용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데이터를 또 사용하는가 보면은요. 실업 상태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감안해서요. 대체 지표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 구성을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 및 고용 상태에서 1번 15주 이상 실업자, 2번 실직 또는 임시 고용 종료로 인한 실업자, 3번 뭐 여기서 얘기하는 ILO에서 기준으로 하는 실업자, 그 다음에 여기다 구직 단념자까지 더 집어넣고 한계 근로자를 또 집어넣고 한계 근로자에다가 또 불안전 취업자까지 집어넣고 해서 6단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용 통계 외에 또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또는 잠재 구직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잠재 취업 가능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고용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월별 조사 이외에 목적별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청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해서 노동력의 수요처인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취업자 현황을 또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노동의 수요 측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전국 사업체 조사, 이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또 취업자의 업종별, 근로 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 전부 다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파악이 좀 불가능하지만 농림업 또는 국방, 가사 서비스 등등등 이런 것들은 또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월별로 실시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노동의 수요자 측면인 사업체 측면에서의 사업체 규모별과 또 산업별로 고용과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75년부터요, 계속 이 고용표라는 것을 또 발표하고 있는데요, 각 부분의 산출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표를 우리가 고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요거요.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리고 전국 사업체 조사,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산업별로 피용자와 취업자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용자라는 용어 그리고 취업자라는 용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러블러 나와 있고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끝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용표에는 여기 나와 있는 재화 서비스 생산에 실제 투입된 노동량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까지 고려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취업자 수를 산정합니다. 전업 환산 기준의 취업자 수를 산정합니다. 전업 환산 기준 취업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근로자가 취업을 했는데 근무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 근로자 A와 B가 조사 기간 대상 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또 4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연간 취업자 수는 사실 2명 이렇게 되는 건데 고용표에서는요. 전업 환산 기준 8시간씩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8시간, 4시간 하니까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취업한 게 아니라 1.5명 취업한 거야.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기준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시간 일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시간까지 감안을 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2010년부터 실제 노동시간도 함께 추계하면서 직접 노동시간과 연관 노동시간, 업무상 전화나 직무 연수, 대기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으며 또 모든 형태의 휴가, 근로시간, 통근시간, 직무연수 이외에 교육이나 식사시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빼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근로 행태를 우리가 반영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 좀 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와 부가조사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앞서 얘기한 게 요 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표 잘 보시면 총 인구에서 비경활 인구랑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비경활 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구직 단념자가 비경활 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활 인구는 합쳐서 15세 이상의 인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산 가능, 노동 가능 인구라 그래요.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는 빠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취업자 중에서 좀 더 이 내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산업별로 취업자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취업했지? 농림업인지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건설업인지 블루블루 이렇게 나가고요. 또 얘 고용 행태가 일용직인지 임시직인지 상용직인지 자영업자 무국가족 종사자인지 그거를 꼼꼼히 체크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용 통계 관련해서 현황이 2018년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와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월간, 반기 또는 연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필요한 정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과 관련된 통계 현황을 그리고 통계 지표 그걸 우리가 보는 법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체크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볼 때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볼 때 좀 보는 시야가 좀 더 멀리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